오늘의 이야기는 어니 젤린스키의 일하지 않아도 좋아해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왜 일을 하는 걸까요? 삶의 질을 높이고 진정한 행복을 찾고 싶다면 먼저 노동에 대한 우리의 관념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동을 과대평가하고 여가를 과소평가하도록 세뇌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말합니다. 진정한 삶의 풍요는 일에 매몰되지 않고 창조적 자유와 여유 속에서 찾아온다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일과 돈, 그리고 행복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일을 하는가? 삶의 질을 개선하고 싶다면 우선 노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검토해 봐야 한다. 대부분의 노동은 과대평가하는 반면 여가는 과소평가한다. 이는 종교, 교육, 사회, 기업, 광고에 오랜 시간 세뇌되어 온 결과다. 17세기 프랑스의 작가 로슈푸코는 가장 위대한 재능은 사물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힘이라고 말했다. 노동에 대한 기존의 낡은 관념을 떨쳐내야 자신의 잠재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사회가 규정하고 강요하는 노동관을 거부할 때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일과 삶의 균형을 만들어야 할까요? 돈을 최대한 모아서 가능한 한 젊은 시절 은퇴하라.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최대한 빨리 일을 끝내라. 오전 11시 15분밖에 안 되었다고 해도 이미 하루 벌 만큼 벌었으면 그것으로 일을 끝내라. 로버트 벤틀리. 내가 원하는 것은 치즈가 아니라 덧대서 나가는 것이다. 스페인 속담. 인간의 본질은 직업만으로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 내면 깊숙한 자아를 들여다보면 직업이 인간의 정체성 전체를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산, 지위, 권력, 이 모든 것을 다 합해도 온전한 내가 될 수 없다. 진정한 자아는 창의성, 친절함, 열정, 자애로움, 사랑, 기쁨, 자발성, 타인과 유대, 유머 감각, 영성처럼 훨씬 심오한 특성을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특성 위에서 건강한 정체성을 확립할 때 치즈가 가득한 터널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조직과 사회 구조가 우리를 어떻게 옭아매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일에 미친 조직 문화는 개개인에게도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 미친 듯 일을 하며 매일 일터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잃고 만다. 경무 끝에 남은 것은 가정생활의 파괴,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의 상실, 더 나아가 별거나 이혼뿐이다. 피로에 지친 사람들에게 삶의 목적이나 의미, 기쁨은 남아있지 않다. 오늘날 50대, 60대는 치즈도 없는 덫에 걸려 허우적거리는 전형적인 세대라 할 수 있다. 물론 가혹한 기업 문화의 영향을 받은 면도 있지만 그들 스스로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책임도 있다. 교육 수준이 높고 헌신적이며 충성심이 강했던 그들은 자신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더 열심히 일했다. 이러한 희생은 경제적이나 경력으로 보상받는 듯 보였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오늘날 교육은 근면성실하고 무언가 하나만 깊이 추구하며 분석적이어야 한다고 세뇌한다. 이러한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한 게으른 생활 양식의 장점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자유와 창조성은 어디서 비롯될까? 창조성을 마음껏 발휘하고 풍요로운 의식을 경험하면서도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을 정도로 돈을 벌고 싶다면 느긋하게 앉아서 큰 그림을 그리며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키워야 한다. 큰 돈을 벌 수 있는 참신한 블록버스터 아이디어는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니다.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큰 돈을 벌고 싶다면 마음 편하게 놀아야 한다. 하루에 새 4시간은 일과는 무관하게 느긋하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라. 그 시간 동안 벌지 못하는 돈은 신경 쓰지 말라. 그 시간 동안 떠올릴 수 있는 아이디어는 일에서 벌 수 있는 돈보다 100배는 더 크기 때문이다. 오히려 창조적인 빈둥거림 덕분에 나는 내 능력과 잠재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내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일을 찾을 수 있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겪는 스트레스와 관계에 굴복하지 않고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 일을 삶의 전부로 삼지 않고 여가와 자기개발을 중심에 둘 때 나타나는 효과를 살펴봅시다. 의미 없는 개인적 삶에서 구원해줄 손길은 일에서 나오지 않는다. 일은 일상생활의 전부가 아닌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 일이 가족, 운동, 고독, 놀이보다 중요해져선 안 된다.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서는 안 된다. 여가 활동을 하고 그 가치를 의미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여가에서 열정과 재능을 빨리 찾을수록 직장 생활은 훨씬 풍요롭고 만족스러워질 것이다. 자신이 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경쇠약 증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신호다. 버트란드 러셀. 19세기 미국의 동물학자 루이 아가시는 강연료가 매우 큰 금액에도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면 세상은 훨씬 살기 좋은 곳이 되었을 것이다. 현대 사회가 강요하는 일과 돈의 논리에 대해 생각해볼까요? 현대 사회는 먹고 살려면 일을 하라고 명령한다. 이것이 바로 현대 사회의 본질적인 특성이다. 돈을 벌기 위해 과도하게 노동해야 하며 이로써 휴식과 안정, 풍요로운 개인의 삶은 포기해야 한다. 돈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은 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일을 통해 발전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주어진 재능을 펼치는 것이다. 사회가 만들어 놓은 경제적 안정이라는 허상에 매달려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마라. 성공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뿐이다. 사라 콜드웰. 진정한 안정은 내 안에 있다.
스스로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면 누구도 나를 흔들 수 없다. 메이 웨스트. 결국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생계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지도 않은 내일을 위해서 만족과 보람을 보류하기보다 지금 즐기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돈보다는 자아실현과 심리적 안정이 우선이다.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면 스트레스도 덜 받고 성과도 내며 충분한 여유와 건강을 돌볼 수 있다. 남들이 노동으로 느끼는 일도 자신에게는 놀이처럼 느껴질 수 있다. 좋아서 하는 일인데 돈도 벌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것은 없다.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기 위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생계를 위해 돈을 벌 필요가 없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돈을 주고서라도 해보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자존감이 낮을수록 성공에 매달릴 확률이 높다. 자기 존재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생각에 모든 것을 일에 바친다. 일이 아닌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개성이 없고 인성의 깊이가 부족하다. 사회가 말하는 성공과 내 마음속 성공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일할 때만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사회가 억대 연봉, 큰 저택, 비싼 차, 그럴듯한 직장을 성공이라고 정의하지만 이것이 성공의 유일한 잣대는 아니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일하지 않는 상태가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승리임을 깨달을 수 있다. 자아 실현을 위한 생산적 활동에 열중하면서 느긋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성공이다. 물론 역사적으로 그런 특권을 누린 사람은 많지 않았다. 직장 생활이 불편한 이유도 되짚어봅시다. 가식적인 미소를 띠고 극심한 경쟁과 중상모략을 일삼으며 권력 다툼을 한다. 출퇴근을 위해 매일 한두 시간을 지독한 교통 체증 속에서 허비해야 한다.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있어야 하며 마음대로 시간을 쓸 수 없다. 끊임없는 간섭과 업무 압박으로 생각할 여유조차 없다. 무의미한 서류 작업을 반복하고 상사는 성과나 기획안을 가로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직장을 그만둔 날부터 여가를 자신의 직업이라고 생각하라. 이 직업을 통해 자기 만족, 자아 실현, 목표 성취를 얻을 수 있다. 결국 필요한 것은 내면의 안정과 자기 이해입니다. 돈이 없어도 우아하게 살 수 있다. 단,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 곁에 없을 때 가능하다. 마가렛 케이스 해리슨. 같은 일을 반복하면 일에 지배당할 뿐이다. 헤라클레이토스. 내 인생 최대의 장애물은 나 자신이다. 잭 파르. 우울증 상태에서는 삶을 즐길 수 없다. 돈을 아무리 벌어도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알아내려면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사회, 친구, 부모, 배우자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구분하는 것이 행복의 첫 단계다.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야만 진정한 행복과 자유가 찾아옵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추구하다 보면 변화도 감당해야 한다. 자기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충실히 따르고 있는지는 자신만 알 수 있다. 마음속 깊은 곳의 목소리를 찾기 위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행복은 매 순간 충실하게 보낼 때 부산물처럼 따라온다. 충분한 여가 시간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 43세의 대학 교수직을 그만둔 어떤 이는 2년 후 그는 현재에 충실하게 지내면 일을 하든 하지 않든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행복과 자유에 대한 우화와 교훈을 되새겨야 합니다. 개구리는 정갈을 등에 업고 헤엄치기 시작했다. 정갈은 끝까지 참으려 했지만 결국 개구리를 찔렀다. 개구리는 말했다.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우리 둘 다 죽게 되었잖아. 정갈이 대답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타고난 걸 어떡해. 부정적인 사람은 정갈과 같다. 행복은 위기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부정적으로 물들이려 한다. 이런 사람들을 마주했을 때 모른 체하고 삶에 끼어들지 못하게 지워버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안정과 자유의 근원은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직업도, 예금장고도, 배우자도, 사회적 안정도 보장할 수 없다. 안정은 세상 만물을 창조한 우주적 행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온다. 형이상학 작가 루이스 헤이스는 말했다. 창조적 능력이 돈보다 10배 중요하며 가장 중요한 안정감은 어려움 속에서도 돈을 벌고 직업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나온다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은 많지 않다. 조금 쓰면 조금 벌어도 되고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삶의 질과 행복은 높아지고 여유 있는 삶이 가능하다. 세르반테스는 말했다. 자신을 알고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면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돈을 목표로 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창조적 사고가 자유롭고 장기적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위험을 감수하고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면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이미 내적으로 충만하다. 돈은 보너스에 불과하다. 여러분, 일하지 않아도 조화가 전하는 메시지를 기억하세요. 직업, 돈, 안정이 삶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풍요와 행복은 내면의 창조성과 자유 그리고 충분한 여유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고 그것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돈은 결과일 뿐 목표가 아닙니다. 일과 삶의 균형 속에서 느긋하게 창조하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일하지 않아도 조화라는 삶의 진정한 의미입니다.